시민의 손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TV의 시민 MC 한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동 MC 한국폴텍대학 김광섭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동 MC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양지영 선임입니다. 우리 동네 TV는 SK 브로드밴드 인천 방송과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 동네 TV를 보시면서 인천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직접 만든 첫 번째 영상은 시민제작단 다정인천팀의 작품입니다. 자전거 라이딩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인천대공원을 영상에 담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제작단 김다연입니다. 가을이 찾아온 지금 여기저기 울긋불긋하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단풍 명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대공원인데요. 여러분, 인천대공원 자주 오시나요? 저는 자주 방문하는 편입니다. 주로 자전거를 타러 많이 오는데요. 인천대공원은 자전거 길과 대여소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자전거 타기 좋은 인천대공원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인천대공원은 남동구에 위치한 휴양공원으로 연간 400만 명의 시민들이 찾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울긋불긋하게 물든 나뭇잎들과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낙엽들이 가을을 몸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커다란 호수는 한껏 여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호수와 붉게 물든 단풍을 보니 정말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걷다 보면 인천대공원의 자전거 대여소가 보입니다. 인천대공원은 매우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넓은 길을 자전거 타기 좋도록 잘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즐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자전거 대여소에서는 신분증을 맡기면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대여해 직접 타보았는데요. 쾌적하고 아름다운 인천대공원의 곳곳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살펴보니 상쾌하고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원래 도로에서는 좀 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제가 좀 타기 무서워해서 좀 안 타게 됐는데 이제 공원에는 이제 차가 안 다니니까 거기서 더 안전하게 탈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면 너무 똑같은 풍경이어서 지루했는데 여기서 타면 새로운 풍경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이렇게 인천대공원을 즐기다 보면 수목원, 썰매장, 캠핑장, 휴게 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천대공원을 돌아봤는데요. 저도 자전거를 타니까 몸이 개운해지고 기분도 훨씬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서 공원을 오고 갈 때 자전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 없고 이 넓은 공원을 마음껏 누빌 수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마땅히 탈 곳이 없거나 항상 타는 자전거 코스가 질리셨다면 이번엔 인천대공원에 오셔서 라이딩을 즐겨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자연을 만끽하고 여유롭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대공원에서 시민제작단 김다연이었습니다. 인천대공원이 자전거 타기에 정말 좋은 장소군요. 드넓은 대공원을 자전거를 달리면은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은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네, 요즘 그 코로나 여파로 그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급증했다고 하네요. 인천대공원 가시면 매연 걱정 없이 깊어가는 가을 풍경을 만끽하시면서 라이딩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대여비가 워낙 저렴해서 굳이 자전거를 가지고 가시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만 준수하시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곳을 자주 자전거 라이딩으로 이용을 했는데요. 특히 그
공원 안쪽에 굉장히 넓은 도로 양측으로 우거진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서 여름에도 굉장히 쾌적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멋있습니다. 특히 제가 남동구 살 때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소래습지 생태공원에서 장수천 그리고 인천대공원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코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코스를 아직 모르고 계시는 자전거 라이더 분들 계시면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비상팀이 만든 작품입니다. 청소년 인천 선바다 기자단 파랑이 데이작도에서 취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함께 보시죠. 추위가 조금씩 느껴지는 11월, 파랑기자단 11월달 취재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파랑 취재활동은 코로나로 인해 당일치기 형태로 추진되었으나 이번 취재는 아이들이 섬의 가치를 좀 더 느꼈으면 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데이작도를 다녀왔습니다. 계속선으로 1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데이작도, 섬을 돌아볼 여유는 잃은 채 곧바로 데이작도 해양생태관을 방문하여 데이작 생태마을 강태무 운영위원장님과 강차병 데이작도 어촌 계장님을 만나 섬 소개, 추천 명소, 현재 섬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장골습지, 지하수 저류지 공사 현장 및 임시 적환장을 둘러봤습니다. 장골습지는 밀물과 썰물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지하에 물이 고일 수 있는 시설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내가 듣기로는 요 뒤에 있는 공간이래. 요 뒤에 좀 뭔가 공사한 것 같잖아, 그지?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거지, 그지? 그 지하에 인공 차수벽을 설치하여, 차수벽이라는 건 물을 차단하는 벽이야. 차수벽을 설치해서 지하수를 저장을 하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선 뭐 이런 기술에 이걸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지하에 물이 나가는 걸 막기 위한 차수벽을 해놓고 지하에 저류 시설을 확보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파랑 기자단은 작은 풀한 해수욕장을 찾아 해안 사구의 실태를 확인하였고 최고령 암석지대도 살펴보았습니다. 화성과 같은 모습으로 마주한 풀등은 과거엔 그러지 않았는데 회사 채취로 분화구 같은 모습. 데이작도를 해양생태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계기는 회사 채취 공세였는데 회사 채취 지역은 해양보호구역에서 4km 떨어져 있지만 그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딱 와서 보고 아이 모래섬이네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데이작도 풀등에서 SK 브로드밴드 인천 방송 시민제작단 문경숙입니다. 파랑 기자단이 데이작도까지 가서 취재활동을 했군요. 참 멋진 경험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선희님은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네, 이 데이작도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언택트 관광지로 선정될 만큼 굉장히 절경이 유명한 곳이고요. 또 썰물때만 드러나는 풀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해요. 그 암석이 25억 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생성됐던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해요. 취재가 한 번도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투명하고요. 예정대로라면은 파랑 기자단 활동이 우리 동네 TV에 좀 더 소개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내년에는 이 바다 또 섬과 함께 어우러진 절경의 영상을 더 멋있는 영상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다음 영상 작품 만나보시겠습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현장을 영상에 담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은은한 모가 향이 번지는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이번 김장 나눔 행사는 한국생활개선의 인천연합회와 농촌지도자 인천연합회 임원 4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김장김치는
11월 16, 17일 이틀 동안 진행됐는데요. 첫날은 500포기의 배추가 절여지고 갓, 쪽파, 고춧가루, 젓갈 등 갖은 양념이 준비되고 무채를 썰어 채장아찌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튿날은 새벽부터 절인 배추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본격적인 김장김치를 담갔는데요. 배추 속 사이사이에 사랑을 듬뿍 채워가며 소를 넣는 손길에 피곤함도 달아납니다. 배추가 이렇게 자라면서 속에서 속잎이 계속 나오면서 겉잎이 이렇게 속을 쌉니다. 그러면서 속이 딱딱하게 차는 거를 갖다가 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보는데 이게 참 보람이 있습니다. 10kg 박스에 김치를 채우는데요. 겨울에 달아보며 넘치게 담아내는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훈훈하게 추위를 녹여냅니다. 순식간에 200여 박스가 쌓여지는데요. 위생도 철저히 지켜가며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갔습니다. 회원들이 담은 김장김치를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 묵묵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긴 장마와 가뭄으로 농산물 작황 어려움까지 겹쳐 소외계층 월동 준비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 두기까지 실천하느라 쉽지 않은 김장김치 담그기였습니다. 김장김치는 인천 관내 복지관으로 전달되었으며 저소득층 장애 가정과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해졌는데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두 단체가 함께하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나눠주신 김장김치는 저희 계양구에 있는 저소득 장애 가정에 배달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따뜻한 김치로 행복을 배달해드리는 아주 좋은 김치가 될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회원들은 이틀 동안 허리도 펴지 못하고 힘들었지만 겨우내 맛있게 먹을 어려운 이웃 가족들의 편안한 모습을 떠올리며 신바람이 났습니다. 한국생활개선의 인천연합회에서는 매년 500포기 김장김치를 소외계층에 전달했는데요. 올해는 농촌 지도자 인천연합회가 함께하여 더욱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이 어렵고 그리고 또 고춧가루 가격 상승으로 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그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우리 농업인 인천의 농업인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와 농촌 지도자가 이렇게 함께 김장김치 담그는 영농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정성스럽게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에 전달하는 온정의 손길이 따사로운 햇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민제작단 조우목입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김장김치가 인천 계양구의 저소득 장애인 가정과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 영상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사실 코로나 여파로 연말 봉사활동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보신 김장 나눔 행사는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에 안전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한 명, 두 명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수십, 수백 명의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수백, 수천 명의 시민들이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런 걸 두고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우리 동네 TV의 본질도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이 김장김치와 곁들인 수육, 그 멸미를 아시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가족 단위 규모가 적어지고 하면서 주변에서 김장을 하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육과 함께 곁들인 김치의 별미를 느껴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악천후 때문에 뭐 고춧가루나 배추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하죠. 근데 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행사 이런 것들이 더 한층 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시민제작단 스페이스톡 팀의 영상입니다. 인천 영종도와 용유도 지역의 역사를 알려주는 영종 역사관에서 특별 기획전이 열렸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시는 영종역사관 개관 2주년을 기념하여 특별기획전 영종육류교육사 배움의 역사 추억의 체험 전시를 12월 31일까지 개최하고 있는데요. 영종역사관 개관 2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은 올해 영종육류 지역 근현대 교육기관이 설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로 교육의 역사를 알리고 학교와 관련된 생활문화를 살펴보고자 기획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영종육류 지역의 오래된 학교들의 졸업앨범, 상장, 졸업장 등 과거들이 전시되고 과거 지역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진 자료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됐어요. 네. 뭔가 옛날에는 지금과 비슷하면서도 왠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예전에는 과목 이름도 달랐잖아요. 표지도 다르고 그냥 하는 것도 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표지가 좀 재밌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들이 전시회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흐뭇한 모습입니다. 오래전 학창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교복과 책걸상, 풍금, 학용품 등 학교에 담긴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학교의 역사를 추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가 가는 마지막 12월에 아이들과 함께 영종도를 방문하여 영종역사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특별기획전 영종육류교육사 배움의 역사 추억의 체험 전시로 오래전 섬 주민들의 교육과 향수를 느껴보는 것은 어떤가요? 시청자 기자 김혜옥입니다. 인천 영종도 그리고 용유도 지역의 옛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전시회네요. 네, 선희님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네. 그 전에 저 교수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영상에 등장했던 검은색 교복을 입고 자라셨던 세대이신가요? 저는 노코멘트나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아직도 그 영상 박물관에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소품들이 기억이 나요. 저희 운동회 때 뭐 했던 단체로 했던 이제 곤봉 체조라든가 그때 썼던 곤봉들 또 점심시간 직전이 되면 항상 저희 박 터트리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 박 터트리기를 위해서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콩주머니 이런 것들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곳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면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공짜로 또 입장이 가능하고요. 다만 매주 월요일은 휴관을 한다는 점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 또 월미 선착장에서 이 박물관이 있는 구 배터까지 20분 정도 소요되는 배도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접근하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추억 속의 옛 모습, 쉽게 잊혀질 수도 있는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다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인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이런 곳이야말로 숨은 명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영종 역사관 하면 좀 약간 고리타분한 시설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야외 전시장 시설을 확장하면서 새롭게 인천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전시장뿐 아니라 산책로와 또 말씀 주신 해변가를 거닐 수 있는 영종도 둘레길 등 넓은 면적에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시면서 코로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시민제작단 비상팀의 작품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무려 800살 된 장수동 은행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상팀이 장수동 은행나무를 2006년부터 2020년도까지 무려 14년간 촬영해왔다는 점입니다. 이번 작품에는 그 사진과 영상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시 남동구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인 장수동 은행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은행나무 지정조사에서 장수동 은행나무의 생육 현황과 지정 가치를 검토한 끝에 남동구의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한 지자체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남동구에서는 2012년 장수동 은행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역사적, 문화 등의 자료 부족으로 무산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문화재청이 장수동 은행나무의 문화재적 가치를 먼저 확인했다는 점에서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천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2호인 장수동 은행나무는 높이 28m, 근원 둘레 9m, 수령 800년이 넘은 녹옷으로 사계절 웅장하고 아름다운 풍채를 자랑합니다. 이곳에선 해마다 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당제는 매년 음력 7월 1일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각 마을의 당나무, 은현동 소나무, 남촌동 은행나무, 도림동 엄나무, 장수동 은행나무 앞에서 행했던 제사입니다. 현재는 민속신앙을 넘어 후손들에게 예의범절을 알리고 주민들의 애향심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전통문화 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00살 역사를 품은 장수동 은행나무가 하루속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연유산으로 보존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시민제작단 임경숙입니다. 팔백 살 된 장수동 은행나무가 참 웅장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데요. 네, 교수님은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장수동 은행나무 모르시는 분 거의 없죠. 사실 저희 학교도 이제 학생들하고 그 주변의 음식점으로 나들이 좀 가고 많이 하는 편인데요. 무려 8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지역 주민의 안녕과 풍요를 지켜온 은행나무가 인천시 기념물을 넘어서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다면 인천 시민의 또 다른 자랑이 아닐까 싶고요. 또 대표 관광지로 새롭게 탈바꿈해서 인근에 있는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매년 7월 1일 음력이 되면 도당제를 열려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연기념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광석 교수님, 2020 우리 동네 TV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저희 우리 동네 TV의 공동 진행자를 맡아주셨는데요.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이런 뜻깊은 프로그램에 공동 진행을 맡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벅찬 경험이었고요. 사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천이 얼마나 멋지고 매력적인 도시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정과 책임감으로 영상을 제작해 주신 시민제작단이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동안 우리 동네 TV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선희님께서는 저희 우리 동네 TV에 방송 제작에 참 큰 힘을 주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그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요. 그 예전에 제가 녹화했던 영상들을 쭉 제가 한번 둘러보고 왔어요. 혹시 두 분 아시나요? 제가 오늘 입고 온 이 옷이 저희 1회 때 녹화할 때 입었던 옷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를 회고하면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을 담고 이걸 한번 입고 와봤어요. 그 사실은
이 녹화를 하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힘들 때 위기가 좀 몇 번 있었는데 녹화에 딱 들어가면 신기하게도 우리 제작단이 만든 영상에 대해 소개할 때마다 힘이 막 샘솟고 했어요. 그 제작단의 힘이 아닐까 싶고요. 또 제 자신은 인천에서 오래 살면서 제가 굉장히 익숙했던 곳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의미 깊고 보람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저희 같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꼭 한번 같이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시민제작단의 멋진 영상을 보면서 제가 미처 몰랐던 인천의 이렇게 아름다움과 다양한 매력들을 알게 돼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 우리 동네 TV 시민제작단의 영상 작품들을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아름다운 인천의 모습을 영상에 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노력해 주셨습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상 작품을 만들어주신 시민제작단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TV는 2021년 새해의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